안녕하세요. XDTV 이성식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일까요? 의사, 변호사, 회사원, 공무원, 운동선수처럼 디자이너는 특정한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자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세련될 것 같은 느낌의 말이기도 하죠. 결국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죠. 세부적으로 보면 디자인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 각각 하는 일들이 너무나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매우 다양한 디자인 활동에 있어서도 디자이너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각각의 디자인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개별적인 역량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디자이너라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려면 디자인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은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동시에 경제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잘 풀었다 하더라도 올바른 해답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디자이너의 공통적인 역량은 문제를 새롭게 보고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해내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의 본질을 잘 짚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문제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잘 느끼고 궁극적으로는 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겠죠.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심리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사람들이 처한 마음의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정량화함으로써 일정한 객관성을 가진 데이터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리서치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나 리서치는 사람들의 처한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수치화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똑같은 논리적인 전개와 결과에 이르게 되겠죠. 사실 디자인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전과는 더 나은 더 새로운, 그래서 좀 더 뭔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단지 논리적으로만 정량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문제의식에 의해서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찰이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찾아내었다면 그 다음 순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인데요. 보통 발상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후보가 되는 아이디어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상상력이란 생각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어떤 꿈 같은 것을 그려낸다기보다는 디자인에서 생각을 다른 표현으로 컨셉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컨셉을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혼자서 그런 많은 생각을 해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이끌어내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브레인스토밍은 그 절차를 한다고 해서 모든 팀이 모든 케이스에서 모두 다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경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계속 더해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이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유연상법이라든지 마인드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상을 도와주는 그런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그런 기법들이 무엇이 있고 그 기법들을 수행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되는지 같은 것들을 미리 파악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실제로 아이디어를 격발시킬 수 있는 원재료가 없다면 아이디어를 내기 어려운 일이 되겠죠. 스스로 생각의 창고가 넘쳐나도록 정보, 지식, 지혜를 재보충하고 항상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에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고 그러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듯이 실제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디어가 막혀서 더 진행되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아이디어를 진행하기보다는 창문을 열고 환기하듯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환기, 결국 관점의 전환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쓰는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 됐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충전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생각의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나오지 않는다면 더 시간을 들여봐야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겠죠. 그런 재보충을 위해서는 결국 책을 읽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주제를 회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보충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 누구도 그냥 생각을 잘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할 수 있기 위해 항상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여기서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공부는 어떤 시험을 보거나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강제로 넣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따라서 스스로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까지 만들었다고 하면 그 다음은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실체로 구현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디자인 분야에서는 모업, 프로토타입, 시제품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미리 소량으로 빠르게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지 않는다면 실제로 시간과 돈을 모두 다 들여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현 능력은 빠르게 또 가장 경제적으로 그러나 원래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잘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구현하는 활동에서 그 구현된 실체는 어떤 형체를 가지게 되는데 웹이나 앱처럼 디지털 미디어에서 작동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미디어 위에서 가지고 있는 형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구현 능력에 있어서는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조형 능력이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각각의 디자인 대상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형의 능력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간이냐 아니면 오브젝트냐, 입체냐, 평면이냐, 움직임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사운드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 그 미디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세부적인 조형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도 잘 발견을 했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도 구현해서 충분히 그것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내적인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마지막 단계에는 그것을 실행해야 될 주체,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그 디자인을 의뢰한 사람에게 새로운 솔루션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디자인을 풀어내는 것은 디자이너지만 그 풀어낸 디자인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인데요. 그 클라이언트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하고자 할 때 전국에 있는 혹은 전 세계에 있는 각 지점의 간판을 바꾸어 단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문제겠죠. 또 어떤 전자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데 그 제품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특정한 기술 투자를 하거나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면, 그런데 그것이 만약 잘못된다면 큰 위험이, 사업적인 위험이 아닐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쉽게 디자이너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주로 디자이너는 디자인의 문제에 국한해서 문제를 들여다보지만 클라이언트는 사업의 성패와도 연관지어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때때로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정확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해결책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는 설득 가능한 논리로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설득이 일어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여러 디자인 팀에게 같은 문제를 주고 더 나은 문제풀이를 가져온 팀을 선택해서 실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정말 다른 팀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기 위한 세련되고도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또 때로는 디자이너의 경우에 회사의 대표가 시키는 일을 우연히 회사 대표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설명하거나 설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거를 one minute presentation이라고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뭐고 진행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효과가 무엇일 것이다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공통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능력, 그중 좋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구현 능력, 또 그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설득하는 설득력, 그 이 4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